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점집 가야 돼 말아야 돼 2편 내 사주 내가 보기 셀프 사주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점집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고요. 제가 한복 입은 사진을 올렸더니 제 주위 지인분이 저를 보고 왕꽃선녀 같다고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에 재미있어서 사주 공부를 한 것뿐이에요. 마침 그때 영상 올릴 때가 설날이어서요. 직장 송년회 행사 때 입은 그 한복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저 정말 빵 터져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덕분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또 저 전보러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지난 영상에서 사주 보러 간 경험담하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영상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요. 내 사주 내가 보기와 새 띠별 운세 약간 언급해드리고 사주보다 간상보다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점집이 성행을 하니 피해보는 분들이 많아서 양심적이고 올바른 점집 찾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우리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사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 삶의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가셔도 그들의 말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듯이 이거는 틀리고 저건 맞네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분들의 말에 불안하거나 휘둘리거나 하지 않게 되죠. 각자 다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사주는 안 좋은 게 아니더라도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상담을 하러 갔는데 엄한 소리만 하고 내 사주는 정작 그렇지 않은데 틀린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주를 본다는 것은 시계 기술자가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와 같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시계 기술자가 저마다 내공이 다르다 보니까 기술이 별로인 기술자를 만나는 경우가 되면요. 돈만 버리고 시계는 계속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상처를 받고 삶이 휘둘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를 내가 알고 나면 그럴 위험에 빠질 일이 안 생기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곳저곳 점보러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내 사주를 아는 것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나를 많이 알까요? 바로 나 자신이지요. 나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은 바로 누구?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이런 직업이 더 좋은 거구나. 내 주위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살아오면서 과거에 힘이 들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고 자아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이치로 푸는 것이기에 자연의 이치 섭리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게 내 안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자연 앞에서 겸허한 마음도 더욱 갖게 된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사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역학 공부라는 게 멀고도 먼 길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수년이 걸려야 하고 배운다 한들 다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배워도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은지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전문가가 될 목적이 아니라면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검색만 제대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유튜브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를 육식갑자로 변환해주는 만세력 어플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 먼저 어플을 깔아야 돼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만세력을 치시면 여러 종류의 만세력이 나옵니다. 종류는 여러 개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처음에는 원광 만세력을 사용하다가요. 지금은 천을 끼인 만세력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만세력을 찾는 것도 어렵고 생년월일시로 사주를 풀기 전에 기본 세팅을 하는 것들이 참으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십성이니 12운성이니 12신살이니 외워서 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만세력 어플 하나 깔면 끝납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옛날 만세력은요, 잘못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앱은 실수도 안 해요. 월반을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 오래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사용하는 천을 끼인 만세력을 기본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름, 생년월일, 출생 시간이 뜨죠?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음력생일을 모를 때는 그냥 양력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출생 시간은 대략 몇 시 정도로 넣어도 돼요.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태어난 시간을 모르면 사주 중 맨 끝에 시주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긴 한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의 성격, 나의 삶의 방향은 그래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모름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사주 조회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주를 저장해 주세요. 내 사주를 수시로 보고 확인해야 하니까 저장하기를 누르신 후에 나중에 저장 목록에 가서 내 사주를 선택하고 사주 조회를 누르면 내 사주가 짠 하고 뜬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것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네 기둥이 있어서 네 개라서 사주라고 하고요. 위에 천간 4개와 밑에 지지 4개를 합쳐서 팔자라 하는 거죠. 위에 것을 천간이라 하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하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하늘을 의미해서 하늘 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것을 지지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띠를 말하는 거예요. 자는 쥐띠, 축은 소띠, 이는 범띠 이것을 지지라고 하고요.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땅지자를 써요. 이 아래 것은 지장간이라 하는데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천간의 천, 지지의 지, 지장간의 인 해서 간지 하나하나마다 천지인, 삼원 천지인의 근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색깔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오행의 색깔을 의미하고요. 오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화토금수를 의미합니다. 한자들마다 고유의 색이 있답니다. 만약 오행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 검색창에 오행 또는 목화토금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목은 봄을 의미하고 초록색 청색이고요. 화는 여름을 의미하고 붉은색, 토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말해요. 노란색입니다. 금은 가을이고 흰색을 의미하고 수는 겨울을 의미하고 검정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행이 내 사주에 2개이면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이 적당하면 추진력, 행동력이 있다고 보고요. 목이 2개보다 많으면 고집이 세고 성격이 꼿꼿하고 출세욕이 남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화가 많은 사주는 언변이 좋고 담백하며 수가 많은 사주는 정력이 좋고 술을 좋아하고요. 금이 많은 사주는 결단력이 있고 냉혹한 면이 있고 토가 많은 사주는 신중한 대신 금전적으로 인색하다 이런 등등 풀이를 합니다. 두루두루 오행이 들어있는 사주가 균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요. 음과 양을 먼저 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사주는 기본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사주는 원래 양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많으면 좋고요. 여자 사주는 음이니까 목이나 화 등의 양의 기운이 많으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주를 볼 때 보통 사람의 일생을 60세로 보았을 때는요. 사주의 4개의 기둥에 각각 15년씩 분배를 했습니다. 년주는 태어난 해를 의미하고요. 1세에서 15세까지, 월주는 태어난 달을 의미하고 30세까지, 일주는 태어난 날을 의미하고 45세까지, 시주는 태어난 시를 의미하고 46세에서 60세로 기존까지는 보았는데 우리가 인생이 60까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고 보통 50세 이상일 경우는요. 일주와 시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적당할 듯 합니다. 사주 해석을 꼭 예전처럼 옛날처럼 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살의 종류 중에도 도화살은요. 예전에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살이었고 뭐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예인살이나 인기살이라고 해서 도화 화장법도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주부터 알아볼게요. 연주라는 것은 태어난 띠에 해당되고요. 이 연주는 조상을 의미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초년우를 나타내요. 월주는 태어난 달을 의미하고요. 사회궁을 의미하고 대인관계에서 손윗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가족관계로는 부모와 형제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부모로는 월간인 위의 것은 부친궁, 월지인 아래 것은 모친궁을 나타냅니다. 월지 모친궁은 사주 8글자 중에 나 일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8글자의 하나하나의 힘이 1이라고 예를 든다면 월지궁은 2배에서 4배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관격이니 식신격이니 그런 사주의 품격이 정해지고요. 일간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운인 용신을 따질 때도 가장 먼저 월지의 기운을 살피게 됩니다. 또한 월지는 일간이 나 자신이 태어난 계절이기에 나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척도도 됩니다. 사주 중에 오른쪽에 연주, 월주 2개는 커다랗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기준이 됩니다. 연주와 월주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회사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부모님들을 내 의지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양 중 목이나 화 등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잘 드러나고 왕성하게 되고 그런 직업, 주위 환경이 그런 성향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주팔자는 일간을 기준으로 풀이를 합니다. 연주, 월주는 나의 지나간 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주는 바로 나 자신이면서 언제나 현재의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족관계로 볼 때는 일주 위에 일간이 나 자신이고요. 일지 아래 것이 나의 배우자 궁입니다. 일간에 의해서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기운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나의 힘을 뺏는지에 따라서 격국과 신강, 신약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 자리를 유튜브 검색 돋보기 있는 곳 아시죠?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쭉 그 일주가 나와요. 만약 그 일주가 기미일주라고 하면 기가 일간이고 미가 일지입니다. 검색에 기미일주라고 쳐도 되고 기일간이라고 쳐도 되고 기는 오행 중에 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기토일간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일간은 나의 품성을 바탕하는 곳이기에 사주팔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주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품성을 나타냅니다. 대략 이렇게 풀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금 일간일 경우 을이 있고 순박하나 우직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주가 아닌 다른 기둥에 다시 말해서 연주, 월주, 시주에 이 경금 일간이 있어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주가 가장 그 품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우직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그대로 살아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 결국은 나의 사주대로 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성격은 죽었다 깨도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안 하던 짓 하면 우리 그렇게 말하죠.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해? 죽을 때 됐어?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나 돼서야 변화한다고 그러죠. 여우 같은 여자에게 곰처럼 해봐라 해보세요. 절대 못하죠.
또 반대로 공 같은 여자에게 여우처럼 애교를 부려봐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온몸에 닭살 돋는다고 하잖아요. 다 성격이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 고치는 게 무진장 어렵다는 겁니다. 타고난 대로 다 산다는 거죠. 이 타고난 게 팔자이고요. 굳어진 내 성격이 곧 뭐예요? 팔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주는 내가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고 보통 말년운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로는 자식궁을 말하고요. 자식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주 중 청가는 아들, 지지는 딸의 자리로 보기도 하지만 이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 2개씩 오행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목화토금수 5가지를 2개씩 가지고 있으면 10개여야 하는데 우리는 8개밖에 없어서 항상 누구든 2개가 부족하게 되죠. 이 부족한 오행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보충해서 살아가면 좋죠? 만약 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금이 가리키는 것은 흰색이니 흰색 옷을 많이 입던가 흰색 자동차를 사던가 금이 쇠이니까 액세서리를 좀 많이 하면 좋다던가 새로 된 재질의 가구를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그 오행 안에 또 부족한 오행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겉으로 안 보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왼쪽 일주와 시주는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냐 하는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요. 식신, 편인, 정관, 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십성이라고 합니다. 이 천을 끼인 만세력에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어떤 뜻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2운성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묘, 장생, 관대, 절, 목욕, 걸록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신살은 12신살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는 길신과 흉신을 말하는 겁니다. 도화살, 화개살, 역마살, 반한살, 장성살 이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다가 천을귀인, 태극귀인, 문창귀인, 복성귀인, 문곡귀인, 천주귀인 이런 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 중에 가장 으뜸은 천을귀인을 말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운이 있는데요. 이 대운은 월주를 기준으로 60갑자의 간지가 순행하거나 역행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10년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밑에 세운이 있는데 이 세운은 1년의 운을 말해요. 2020년이 왔으니까 세운인 거죠. 지금까지 말한 오행, 사주팔자, 위의 것에다가 밑에 10년씩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합쳐서 전체 나에 대한 풀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주학에서 완벽하게 좋다는 사주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다만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일시정지하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항상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띠별 운세는요. 그냥 그 띠만 알고 해석을 하는 거라서 안 좋게 나와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연주 외에 월주, 일주, 시주 3가지를 다 넣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대충 운세풀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분들도 그냥 대략 올려놓은 것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내가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주라 해도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사주 위에 간상이 있고 관상 위에 심상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마인드가 똑바로 서 있다면 아무리 힘든 사주라 해도 안 좋은 간상이라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중에 가장 좋은 운은 말년복, 말년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 살다가 말년에 아주 힘든 분은 정말 보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초년, 중년은 힘들었는데 말년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왔는지도 모르고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년에 초년, 중년에 하나도 안 나타나다가 말년에 3개의 운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짧고 굵은 건 어때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인생 끝까지 다 살아봐야 됩니다. 내 운이 일찍 안 온다고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요.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3번의 기회를 맞이하시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사셨다면 이제 말년 운이니까 기대를 다들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데 어찌하라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관상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변하는 게 관상입니다. 주위에 어떤 분은 정말 관상이 너무나 안 좋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잘 내는 사람이 있어서 보면은 사주가 괜찮은 분도 있고요. 거꾸로 사주는 너무 안 좋은데 관상이 두둑하니 잘생겨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태어난 사주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인드로 감사한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관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삶에 강력한 것이 바로 심상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심상은 마음의 상을 말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환해지고 얼굴이 확 피고 운명도 밝아집니다. 내 삶도 내 얼굴도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관상이든 어떤 사주이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내 현실을 창조해 가는지 내 미래를 창조해 가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 사주 내가 보기 부분 몇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다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후에 마음을 풍요롭게 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행복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시면 더욱더 올해는 성장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너피스, 오늘도 내 안의 평화를 간직한 채 희망찬 하루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